산불이 났습니다. 경북 하늘이 뻘겋게 타오르던 그날, 어떤 사람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재난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포항이 쑥대밭이 되던 그날도 그 사람은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회사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받은 건 핸드폰으로 날아온 해고 통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야근하고 주말 반납하고 몸 갈아 넣으면서 일할 때 이 회사가 나를 그만큼 생각해 줄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그 불안이 현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회사가 역대 최대 매출을 찍은 바로 그 해에 경북 포항에 네이처 ENT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가져다 매립하고 돈을 받고 태울 때 나오는 열로 스팀을 만들어 또 팝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사업으로 적자 내기가 오히려 어렵다. 그만큼 탄탄한 구조입니다. 2022년 경북 대형 산불, 같은 해 태풍 흰남노, 재난이 터질 때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재난 폐기물 처리에 뛰어들었고 회사는 그때마다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무런 격려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덕 대형 산불이 또 터졌고 회사는 2025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성과급을 받고 싶습니다. 몇 억씩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몇백만 원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사엔 새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오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과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새 대표가 내놓은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해고 통지서. 14명에게 해고가 통보됐고 최종적으로 8명이 정리해고 대상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년을 이 회사에 바친 직원,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겁니다. 너무 막막하고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산업재해로 치료받고 복귀한 직원, 회사로 돌아온 지 단 하루 만에 해고 예고를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인 직원,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회사에 미리 보고하고 조퇴를 썼는데 그 정당한 조퇴 기록이 해고 감점 사유가 됐습니다. 잠깐요. 암 투병하는 배우자 곁을 지키려고 조퇴를 썼는데 그게 너는 해고야의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는 말합니다. 경영이 어렵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공시된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자체는 매출이 원가를 웃도는 흑자입니다. 수백억 매출에 수십억 영업이익, 그럼 왜 적자라고 할까요? 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비용 전부를 포항 본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본사가 다 내고 수익은 자회사 몫이라고 하니 장부상 본사만 적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 펀드, 비트코인, ETF, 경영진이 수백억을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평가 손실만 약 95억 원 나가준 공시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구조 조정을 한다는 회사가 코인 채굴기를 새로 사서 공장에 들여놨습니다. 직원들 해고하면서 코인 채굴기는 새로 삽니다. 지금 이 해고로 마련한 돈이 실패한 투자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는 건 아닐까요? 공시자료가 스스로 그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첫째,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흑자 기업이 자회사 비용을 억지로 떠안아서 적자처럼 보이게 만든 게 긴박한 경영 위기입니까? 둘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놓은 건 3개월치 임금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 5번. 그러면서 수십억짜리 투자 자산은 그대로 쥐고 있고 코인 채굴기는 새로 들여놨습니다. 셋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미 해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들에게 다시 희망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 해고가 찜찜했던 겁니다. 사실상 회사 스스로 이번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 이걸 막아야 할 기관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난 3월 구조조정이 시작되자마자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지도와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의 답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해고가 이뤄진 이후 사건이 접수되면 처리하겠습니다.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다 타고 나면 출동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동부가 한 말과 뭐가 다릅니까? 위법이 대놓고 진행되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해고된 다음에 오세요라고 한다면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한 기관입니까? 재난 현장을 누비며 밤새 일한 사람들, 25년을 한 회사에 바친 사람들, 아픈 배우자 곁을 지키려고 조퇴 한 번 쓴 게 전부인 사람들, 이들이 돌려받은 건 핸드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말한들 현장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법은 있습니다. 제도도 있습니다. 부족한 건 의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진짜 노동자 편에 서는 기관이 되길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함께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